네, 이번엔 5번째 과목인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1교시 때는 2과목이고 2교시 때 3과목, 3교시 때 3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교시 마지막 과목인 지역사회 복지론 과목이죠. 지역사회 복지론 과목을 학자 그리고 실천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다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고 수험생들도 좀 어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나올 것은 사실은 명약 관하입니다. 불보듯 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하던 방식처럼 여기다가 나올 것만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면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실천론 얘기했을 때 윤리강령 얘기했잖아요.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많이 반영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의 어떤 현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하고 지역사회 정의 현대 지역사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 지역사회가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현대 지역사회 문제가 뭐냐라는 것들로 해가지고 시류를 반영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제가 공부 가르치면서 다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류를 반영하는 거예요. 시류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탈시설화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부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영국의 지역복지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최근 3년 동안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아시죠? 예, 베버리지 보고서. 근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책론, 행정론에도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사회복지론 문제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버리지 보고서만 기억하고 있지 시본 보고서, 허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근데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아주 다크호스처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근린 지역사회 모델, 뭐 기능적 지역사회 모델, 정치사회 행동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3-4문제 정도 나올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제론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종합사회복지관 협의회 공동모금회 이런 것들은 이제 법하고 관련된 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호환된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 정의 현대 지역사회라는 부분들이 한 2-3문제 나오고요. 영국의 지역복지 관련 보고서가 한 2문제, 그 다음에 탈시설화가 한 2-3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1-2문제,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2문제, 3문제, 그 다음에 주민참여이론, 요거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이론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층부터 8층까지라고 생각하면 1, 2단계는 주민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고 3, 4, 5단계는 주민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거고 6, 7, 8단계는 주민이 왕인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민참여 이론에 대해서도 알아요. 이거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갈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가 지금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론이라는 게 있어요. 갈등 이론 말고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트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죠. 그 다음에 로스와 로스만에 대한 이론이요. 2018년도, 2019년도에는요. 이 로스와 로스만만 5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다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적어놓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판서를 해놓은 이 안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5문제 중에서 15문제 이상이 나온다라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막
폭넓게 막 하실 필요 없어요. 요 안에 있는 내용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은 시류를 많이 반영한다. 시류가 뭐래요? 지금 현 지역사회 상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뉴스도 보시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사회 정의, 여기 현대 지역사회 특징,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 경제, 요 부분, 그 다음에 탈시설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런 것들은 시류를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론적인 부분인데, 로스와 로스만에 대한 이론도 한 두세 문제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법제론과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서는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곳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지역사회복지론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론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같이 평이하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만약 관심을 안 가지시면 당연히 이런 모를 이론들이에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 얘기하는 거 있고, 뭐 강원도가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처럼,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뭐예요? 예, 강원도도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뭐예요? 그 보면은 인구 편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5,200만 명 중에 3,200만 명 정도가 어디 살아요? 서울, 인천, 경기에 사니까 이 지역사회가 불균형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 있는 그 다른 지역사회들은 노인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쯤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지금 요거를 잘 보고 계시는 건데, 이거 책 보면 충분히 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서 정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